나왔나요? 나왔어요. 지금도 나왔어요. 공평해야죠 사람이. 저는 이 영화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GV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한지는 한 몇 주 정도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그 JTBC의 서지연 검사라는 분이 나오셔서 저는 정말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나. 분량 만들어야죠. 돌아갑니다. 아니 잠깐만, 분량 만들어야죠. 우리 저 서지연 검사가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존적으로 과연 그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천만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싶은데 그 정도로 저는 실존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우리 합니다. 옆에 한 명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요? 저기. 아주 많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죠. 자 오늘의 용기 한번 냅시다. 뭐 하나 해봐요. 오늘 뭐 아무거나 내봐. 소진 검사를 보면서 나는 좀 다른 식의 캠페인을 해야겠다. 제가 지금 한 사회생활 한지 성인이 된 지 한 20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혹시 저 때문에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던 분들의 제보를 받는다. 여기도 한 7분 있을 수 정도가 있어요. 손을 드시려고 진심으로 하고 사과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상하겠다. 그런 캠페인이 어떨까? 자 지금 EJP 때문에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는 분께 책 한 번 드릴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제 용기가 부족해. 잠깐만. 야, 내 용기 반만 닮아봐. 상품이 책이라서 그런가? 딴 걸 뭐라 하잖아? 돈이야 역시. 돈 좀 꺼내봐. 남자분도 돈이라면 괜찮아요. 나한테. 남자분도 괜찮아요. 그럼 안돼. 남자는 빼고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필 또 어제 그런 일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GV로 만나게 됐는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외피도 또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같은 소재의 지금 미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데니 보일 감독이 드라마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개봉을 대략 한 5주 정도 앞두고 케빈 스페이시를 내려야겠다는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리들리 스콧의 다른 작품들에 비하자면 배우들의 몸값 빼고는 그닥 뭐 큰 제작비가 들 만한 작품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큰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뭐 스펙타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의 개런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재촬영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 소개 목적을 달성했죠. 원래 드라마가 이제 나오기 전에 먼저 개봉을 하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개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리들리 스콧이 원했던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촬영 기간 중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크 월버그에게는 150만 불의 재촬영 출연료를 지급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은 뭐 그야말로 누구보다 주인공이잖아요. 미셸 윌리엄스에게는 뭐 몇백 불, 몇천 불, 말도 안 되는 금액이 1000불이요?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리하야 우리 또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뭐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건지 또 마크 월버그가 또 그걸 또 어떤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단체에 또 기부를 함으로써 또 전반적으로는 아름답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름답다 확실한 느낌이 좀 있어요. 소설좀 하면 안 됩니까? 좋댔어. 어쨌든 간에 이 올드먼이라는 작품은 그리하여 그런 외피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고 또 영화를 보시면은 또 영화의 또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봤는데 크리스토는 이미를 봤어. 한 번 더 보셔야죠. 한 번 더 보실 분. 오. 부자가 될 왜 더 보실 거예요? 원래 질문 아예 하면은 물어보려고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보세요. 돈에 관해서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그렇게 나쁘지만 않게 말한 거랑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폴기티가 돈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단지 돈을 몇 푼 더 벌려는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게임으로 치면은 저렴으로 살아가는 이 고래주로 되는 게 더 성취감도 없고
성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야, 쪼개 닥쳐.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랑 배경음악도 괜찮고, 영화 그 나오는 건축물도 예쁘고,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나온 자동차 디자인들도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좀 너가 괜찮겠다. 내 얘기가 좋았던 거잖아. 자, 예. 내 얘기가 좋았다는 거야. 일로 와서. 자, 받아가세요. 야, 이분은 상당히 영화를 다각도로 보시는 분이에요. 건축물에서 차가 좋으셨대. 아. 차가 좋으셨대. 꼭갈 때 갔으면 어땠나? 그 중간에 저 부지런으로 갈 때 갈 때만 샥 나오는데 갈 때는 상당히 네, 색깔이 잘 빠져. 저는 이제 저 애청자분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동시에 영화의 어떤 안쪽으로 내용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으셨다고 했지만 이승우 PD의 의견에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를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이승우 PD가 돈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 내가 정말 예술혼을 불살러가지고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독짓는 늙은이가 독짓는 노인이 정말 진짜 가마 속으로까지 들어가 버리는 그런 예술혼을 불태우잖아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손에서 피가 나도록 원고지에 글을 써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도 제 인생관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예술가들의 예술혼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왜 그렇게 여기서 이 게티처럼 장폴 게티처럼 사실 장폴 게티가 그 자기네 전화비 아까워가지고 공중전화 설치해 놓은 거를 보고 계시노라면 정말 이건 거의 혼이 담겨 있잖아요. 거의 뭐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자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이건 정말 예술가적인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게 나쁘냐? 이 돈이라는 것은 재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올더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화의 원제는 올더머니 인 더 월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라는 뜻인데 재화라는 것은 결국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50억 인구가 나눠 써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혼을 불태우는 사람은 그 혼자 예술혼을 불태워도 돼요. 정말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고 물집이 나오도록 드럼 연습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지점만큼은 다른 지점이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아까 굉장히 좋으셨다고 그 평이 좋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은종 PD의 말이 이제 맞는 측면이 있고 틀린 측면인데 맞는 측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틀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 부의 총량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부가 100밖에 없어가지고 100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럼 누가 3을 가지면 누군가는 3을 못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100년 전의 지구상의 어떤 부와 지금의 부의 총량 어느 쪽이 클 것 같으세요? 지금의 부가 당연히 큽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의 수치가 올라갔다가 아니고 부의 총량이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면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생산성을 올려서 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술하고 닮아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으로만 봐야 할 것이냐라는 거에는 이제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부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게 또 내용면으로도 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를 보다 보면 거의 제일 초반부에 나왔던 그 키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프라이스리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가치를 이게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네, 제가
뭐 김종훈 PD보다 토익은 잘 못 봤지만 정보인데 이게 이제 뭐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글자만 보면은 사실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이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항상 그 시험 같이 문제 똑같은 단어 두 개 아니에요? 프라이스. 네. 이 시험 문제 1, 2, 3, 4번에 다음 주 의미가 다른 것에 또 나온 게 인밸류어블 뭐 이런 단어 함께 등장하죠. 그거 안 가보르나 지금 이승우 PD가 시험해봤는데 시험에 드셨어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제 그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장폴 게티는 당연히 나는 값어치를 매길 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해 가치를 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전쯤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히트치던 이거 굉장히 아이러닉한데 너무 이거 정말 블랙 코미디 같아요. 어떤 광고가 있어요. 이제 음악이 이제 흘러나와요. 음악이 이제 그 오버 더 레인보우하고 와로 원더풀 월드를 접속한 이스라엘 카마카미올레가 주로 많이 그 버전을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애슐린 데이비슨도 불렀던 이제 그게 막 음악이 막 깔리면서 막 그 뭐 수영장 장면도 비쳤다가 무슨 바이킹 자전거 타고서 막 산에 오르는 장면도 비쳤다가 뭐 파티하는 장면도 비쳤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음악이 깔리면서 어떤 가족들과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막 몽타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너가 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정말 프라이스리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광고 카피가 나오죠. 광고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들 뭐 산에 올라가 바이킹도 자전거도 타고 수영장도 가고 막 이런 것들 생일 파티도 하고 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카드 광고죠. 마지막에 비자 카드 로고가 뜹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사실 그 광고에서 포인트는 예를 들면 그 놀이공원 입장료 17불, 프라이스 17불 이렇게 나오면 밑에 프라이스리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프라이스리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카드 광고로 이어진 거죠. 이 중에서 광고인은 저밖에 없는데 저도 처음 얘기해요. 저 옆에 있는 그 오리폼 그 부산 광고 대행사를 1년 카피라이터로 다녔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닐 때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무료입니다. 그 무료. 아니 2000년, 2001년이 무료. 정확히 제가 그때 아니 이 역대급 이 광고를 모르세요? 얘기네요. 이거 굉장히 크게 성공한 캠페인인데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광고인이 이걸 모르신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안타까운데 사실 그 광고 저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거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뭔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금융, 신용카드 제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인생 살면서 신용카드 광고를 하면서 막 이런 소중한 어떤 가족들과의 시간들 또는 자신이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하면서 거기다가 프라이스리스라는 말까지 한 것까지 좋았어요. 그것까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비자 카드가 떡하게 나오니까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를 잡았던 실소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의 어떤 그 프라이스리스라는 그 제가 아까 꼽았던 그 첫 번째 키워드 또 바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카드 광고가 저는 되게 아연실색했거든요. 되게 좋은 카피고 좋은 광고 캠페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나왔는데 그 시리즈가 막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는 지속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많은 걸 배우고 10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광고인, 우리 광고인 이제 카피라이터. 광고에서 연애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 드라마예요. 광고에서 하는 광고에서 하는. 다음 장면 그렇습니다. 안겹습니다. 저는 그 되게 그 아이러니한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장폴 게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각이 훼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그냥 그 손주한테 못값으로 내라고 했던 돈 있잖아요. 1,700만 불인가요?
물론 지금도 큰 돈이고 그 당시로 또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장폴 게티는 그냥 여러분들 저 여기 저 주식에 여러분들 저 여윳돈 쌈짓돈 넣어놓던 돈에서 한 30만 원 오르면 기분 좋아서 같이 술 먹고 하잖아요. 소주 먹고 삼겹살 먹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폴 게티는 재화로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 이외에는 완벽하게 그 가치를 누릴 줄도 모르고 그 가치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음미할 줄도 모르는 그 기관들이 완벽하게 거세된 사람인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떤 게 발달되어 있냐?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완벽하리 마치 그야말로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예술의 경지예요. 이 정도면 그 정도의 거부가 집에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하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와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뭐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병원을 맡으시는 분이 수많은 분들이 자기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회사에는 여러 중역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장폴 게티는 공중전화를 설치한 게 아니고 전화기에다가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버튼식이 아니고 다이얼을 돌리게 돼 있잖아요.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다이얼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제 전화를 걸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와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LA에 가보신 분들이 혹시 게티센터라는 그 게티 뮤지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화려하고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의 모마 이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미술관인데 1층에서부터 트램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미술관인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의 어떤 컬렉션들을 우리는 지금 무료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뭐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도 자신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했던 아들은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망나니로 죽어가고요. 자기가 그렇게 그 1,700만 불을 아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손주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역시나 또 약물 중독에 빠져서 심지어 실명을 할 정도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걔는 원래부터 약물을 많이 떠는데 그래요? 10대 때부터 술 먹고 그래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대 때부터 술을 먹으면 실명합니까? 13살 오, 빠르다. 조기 교육. 그래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마크 월버그가 물어봅니다. 시간 없어서 키워드 하나만 한다는 얘기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게요. 두 번째 키워드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마가 있어야 당신은 얼마가 있어야 너는 그 손주의 그 금액 납치 금액을 낼 정도로 말하자면 돈이 여윳돈 스페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페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동차 뭐 스페어 할 때 그 스페어예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여유입니다. 여유. 너는 도대체 얼마 돈이 더 있어야 넌 도대체 여유롭다고 말할 거니? 그렇게 쪼달린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딱 한마디 하죠. 난 이거보다 더 있어야 된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당시의 세계 최고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뭐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부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 더 있어야 말하자면 그 손주의 푼돈 1,700만 불 물론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저는 장폴 게티의 어떤 수준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푼돈을 내기 위해서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건 영원히 그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자기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작품이 마징콜이었어요. 마징콜에서 보게 되면 거기 아까 이성 PD가 어떤 펀드 매니저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거기 펀드 매니저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근데 거기도 공교롭게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네요. 그 형은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이렇게 쫙 펀드 매니저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인공 막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 7등급인데 내가 6등급이 되면 뭐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6등급 되면 콜골 불러서 여자 사서 놀고 약하면서 놀고 더 많은 술을 마시면서 놀게 돼. 그럼 제가 5등급이 되면요? 콜골 불러서 더 놀고 비싼 걸 걸고 그러네. 더 비싼 콜골 부르고 더 비싼 샴페인 마시고 더 비싼 약을 하게 돼.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결국 본질이라는 것이 없는 채 무작정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저쪽에 분명히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방향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결론은 그 방향을 그러니까 그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고 더 빨리 뛰어가겠다라는 그 관성밖에는 인간에게 남지가 않거든요. 그걸 저는 욕망의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욕망의 관성에 사람이 휩쓸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장폴 게티처럼 저런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치면 수조 수경원의 돈을 쥐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욕망의 관성에 갇히게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시네타운 19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빨리